당뇨 전 단계부터는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식단을 싹 다 바꾸지 않아도 이 반찬부터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다이어트까지 된다고 하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지금 괜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안심을 할 수는 없다 생각하며 비교적 젊은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빵, 밀가루를 많이 먹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거기에 달달한 디저트까지 주변의 유혹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지금 건강한 누구든지 간에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병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당뇨는 분명 대부분 식습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의 좋은 식사법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과 같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바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장 쉬운 이 방법으로 당뇨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쉽고 간단해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물 반찬부터 먹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먼저 나물 야채와 같은 식이섬유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 고기,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을 먹는 순으로 우리가 평소 밥부터 혹은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식사와는 다른 식사법이에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식이섬유부터 먹을 경우 이후 먹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돼 혈당이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먼저 먹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 이후 먹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식단 자체를 바꾸지 않고 이 식사 순서만 바꾸더라도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다이어트까지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겠죠. 한식으로 예를 들자면 나물 반찬을 먹은 뒤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밥을 먹으면 되는 건데요. 혈당 상승 억제와 다이어트 효과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들도 있습니다. 실제 식사에 적용을 해보면 나물만 따로 먼저 먹으니 짜게 먹을 일도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보통은 나물을 반찬으로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간간하게 무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물만 따로 먹으니 간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나물 고유의 맛이 나서 드시기에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밥을 마지막에 먹으니 보통은 백미나 잡곡이 조금 섞여있는 밥을 드시는데 혈당에 좋지 않은 이 정제의 탄수화물 섭취량도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하루만, 아니 딱 한 끼만 이렇게 식사해 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한식 외에도 양식이나 일식에서도 이 거꾸로 식사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면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샐러드를 먼저 내어주죠. 그 다음에 고기와 감자가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샐러드가 나왔을 때 고기랑 같이 먹으려고 남겨두거나 고기가 나왔을 때는 이따 밥이랑 감자랑 같이 먹어야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거꾸로 식사법을 따라서 주는 순서대로 샐러드, 고기, 감자 순으로 드셔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식집, 특히나 초밥집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도 거꾸로 식사법을 맛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샐러드가 먼저 나오고 단백질인 계란찜, 그 다음에 초밥이 나옵니다. 물론 초밥이 단백질과 정제 탄수화물을 한 번에 섭취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의 좋은 식사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끝이면 식상하죠. 위에서 알려드린 거꾸로 식사법 외에도 혈당을 낮추고 체중 감량까지 도와주는 3가지 식사법을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밥 먹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나이가 적든 많든 어딜 가나 스마트폰을 달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화장실 갈 때뿐만 아니라 샤워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 식당에 가보면 혼자 오든 심지어 둘이 와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식사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보지 않는 게 좋은데요. 생리학 및 행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열량 섭취가 15%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산만해지면 우리의 뇌가 음식을 얼만큼 먹었는지 인지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더 많이 먹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금 먹는 것에 한번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나의 젓가락질, 턱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에 으깨지는 음식, 이것들을 느끼고 씹고 먹어보면 확실히 포만감이 오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하게라도 집밥을 먹는 겁니다. 물론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배달 문화가 많아지면서 배달시켜 먹는 분들도 주위에 정말 많죠. 이런 분들이 배달해서 먹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외식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9,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직접 요리해서 식사하는 사람은 외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보다 매일 150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음식의 양보다는 음식의 질이랑 관련이 깊어요. 집에서 해먹는 식사가 지방과 설탕이 확실히 더 적기 때문이죠. 밖에서 먹는 음식은 반찬부터 찌개, 고기, 볶음류까지 설탕이나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후식으로 블랙커피를 먹는 겁니다. 요새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식당 입구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서 식사 후에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이 믹스커피 중량의 절반은 설탕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드신다면 하루 한 잔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커피를 먹어야 할까요? 믹스커피 대신에 블랙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그 원리로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연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영국 노팅엄 의대에 따르면 블랙커피는 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서 실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오늘은 식사 순서만 바꿔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중 감량, 즉 다이어트까지 성공시키는 거꾸로 식사법, 그리고 추가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다시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3줄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순서. 야채와 나물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엔 단백질과 같은 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보지 말자. 세 번째, 믹스커피 대신에 블랙커피.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거꾸로 식사법이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양식이나 일식의 사례에서 보듯 샐러드나 계란찜과 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것들부터 하나씩 적용해보면서 차츰 식습관을 바꿔간다면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꾸로 식사법, 주위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한번 영상을 보내주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